안녕하십니까.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, 동양철학자 박지혜입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는 노자의 도덕경을 같이 읽어봤는데요. 노자 읽었으면 당연히 장자 읽어야죠. 그러니까 공자 배웠으면 맹자 배우듯이 노자 읽었으면 장자 읽는 게 순서입니다. 그래서 왜 유교 철학을 공자 맹자 철학이라 해서 공맹철학이라고 하고, 또 도가 철학을 노자 장자 철학이라고 해서 노장 철학이라고 하죠. 자, 공부를 마친 뒤에 나는 공맹 쪽에 가까울까 노장 쪽에 가까울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것도 공부를 하기 위한 굉장히 재밌는 방법일 것 같아요. 장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비의 꿈. 이건 많이 떠오르겠네요.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죠. 근데 꿈속에서 나비가 됐어요. 꿈속에 나비가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. 사실 장자는 가난했던 사람이거든요. 신발, 집신을 만들어서 팔았던 기록도 있고, 또 산을 지키는 산직이라는 기록도 있어요. 쌀이 없어서 쌀을 꾸러 다녔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철학자는 사실 유복한 집안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정말 공공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. 근데 이 장자 철학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? 바로 이 나비의 꿈처럼 이 가난했던 사람이 꿈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. 여러분도 왜 드론 아시죠? 드론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세요. 내가 나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밑을 바라보세요. 저 모든 것들이 다 내 눈 아래 들어올 거 아닙니까? 너무 행복하게 정말 하늘을 날아다녔답니다. 그러다가 다시 꿈을 깼어요. 그거 보니까 아주 초라하고 남루한 자기 자신 장자였죠. 장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. 내가 꿈을 꿔서 나비가 된 걸까? 아니면 그 나비가 꿈을 꿔서 지금 내가 된 걸까?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있는 게 나비가 꿈꾸는 꿈속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? 네,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현실일까? 아니면 저쪽 세계에서 꾸는 꿈속의 이 상황일까? 사실 현실과 저 세상은 경계라는 게 있지만, 그 경계라는 건 잠을 자고 깨는 것에 따라 무너지긴 하지만 장자는 바로 그 경계를 부숴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다.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왜 세상은요, 경계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납니다. 자기가 옳다고 믿은 것 때문에 결국 경계에 서서 서로 전쟁을 벌이죠.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처참한 이 갈등도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 경계를 부수는 자야말로, 즉 이것과 저것이라는 서로라는 그 초경계, 그 경계를 넘어선 그 세계를 꿈꿨던 게 바로 이 장자의 철학입니다. 그래서 장자책 제일 먼저 펼치면 새 한 마리의 이야기가 나와요. 그 새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? 네, 붕새라는 새입니다. 법붕자의 새조자. 붕이라는 새 들어보셨죠? 붕새. 이 붕새가 얼마나 큰 새인 줄 아세요? 예, 이 새가 얼마나 큰 새인지 장자가 좀 뻥이 세니까 알아서 들으세요. 한번 수직 상승하면 삼천리를 올라간대요. 삼천리. 그러니까 삼천리면 어쨌든 높이 올라간대요. 그리고 한번 날개를 펼치면 저 날개 끝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을 다 뒤덮는답니다. 그리고 나서 동력이 발생하면 그 새 붕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한번 날아가면 6개월 정도의 비행을 간대요. 급유 없이. 그리고 나서 남쪽 바닷가, 남명이라고 얘기합니다. 남영 남자의 바다명자, 사우스 씨. 남명이란 곳에 가서 한번 촥 착륙해서 쉰대요. 남명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예, 남명 조식 선생이라고, 진주 쪽 가다 보면 덕천서원이라고, 그때가 산청인가요? 거기에 남명 조식 선생, 퇴계 선생과 쌍벽을 이뤘던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인데, 남명 조식 선생의 호가 바로 이 남명, 사우스 씨, 붕새가 날아가는 남쪽 바다라는 지명에서 따왔습니다. 그 남명 조식 선생의 철학이 장자 철학이 반영이 돼 있어요. 그 당시 불합리한 현실을 부시고 저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일종의 혁명적 철학을 반영한 호가 남명이란 호인데,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좀 뻥이 심하죠. 예.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새가 과연 어디서 온 새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. 장자 소요유편 첫 구절에 이 새는 원래
물고기였습니다. 저 북쪽 바다, 북명, 북쪽 바다에 사는 아주 조그만 물고기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곤이 어느 날 헤엄치다가 갑자기 바다라는 경계면을 탁 뚫고 나와서 새 한 마리로 변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된 그 새가 바로 붕새라는 겁니다. 저는요, 이 장자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. 야, 물속 저 깊은 심해에 사는 그 조그만 물고기가 어느 날 물 밖에 나와서 하늘을 난다? 완전 패턴이 바뀌었잖아요. 영어로 스위밍, 헤엄치던 물고기가 플라잉, 날아다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건 일종의 경계를 허무는 엄청난 혁명적 전환입니다. 그런데요, 그 어마어마한 새가 결국은 조그만 물고기였다는 이 맥락이 너무나 재밌어요. 나는 뭐 그냥 오늘 할 일이 없어서 경로당에 다니는데, 나는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뭐 전철 타고 다니는데 별 볼 일 없는 내가?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, 붕새가 될 수 있대요, 장자는.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그 요동치는 무언것이 경계를 부수고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위대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 내가 될 수 있다. 이게 바로 장자가 얘기하는 호전몽, 붕새가 만리를 간다는 붕정만리의 철학입니다. 그래서 이 소요유편의 소요란 단어가 왜 서양 철학의 소요학파라고 있어요. 소요란 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소요가 뭐예요? 아무런 의도나 목적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는 걸 우리는 소요한다라는 말을 써요. 소요. 그래서 이 단어가 얼마나 좋았는지 저 동두천에 가면 산 이름 중에 소요산이라고 들어봤나요?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남명 조시 선생의 호, 소요산의 산명 다 이 장자 소요편에 나오는 겁니다. 혹시라도 주말에 그 소요산에 가실 일 있으면 장자에 나오는 첫 번째 편 제목이 인생이란 게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을 필요 없어. 나라는 존재를 조그만 물고기라고 구속할 필요가 없어. 그 미지의 세계,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그저 발길대로 한번 가보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나를 만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소요산을 등산하시면 아마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. 장자는 그렇게 살았어요. 물론 워낙 현실이 힘들었죠. 그러니 그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라한 나에 묶여버리지 않는 나를 찾고자 했죠. 나는 할 수 없어. 나는 가난해. 나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. 라고 자기를 자꾸 묶어버리면 난 그냥 별 볼 일 없는 내가 되는 거예요. 그렇지만 나는 이 바다를 뚫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어. 나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. 참 그런 분들 보면요. 야, 나이 한 80되셔서 정말 공부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. 그 나이에 무슨 뭐 스페인어 공부를 왜 해요? 그게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분의 삶이 있는 거거든요. 내 고정관념에 묶여있고 내가 쳐놓은 내 그물에 걸려있고 내가 만든 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그걸 내가 스스로 부수고 나왔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 소요의 인생, 붕새가 저 만리로 비행할 수 있는 이 붕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장자는 그러려면 사유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왜 그 우물 안의 개구리란 말도 장자가 하는 말입니다. 그래서 장자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된대요. 첫 번째 뭡니까?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는 자기가 갇힌 공간을 깨고 나와야 더 큰 하늘을 만난다. 스페이스, 공간. 여름에만 살다가는 여름벌레는 여름이란 시간을 부수고 나와야 비로소 겨울을 만난다. 타임, 시간. 그리고 시골에서 저 변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부숴야 더 큰 지식을 만날 수 있다. knowledge, 지식입니다. 우리는 내가 사는 공간이 단조로워요. 내가 느끼는 이 시간의 속도가 단조합니다.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단조로워요. 이걸 부숴놨을 때 비로소 물고기가 새가 될 수 있고요. 그 새는 6개월 저 먼 장천을 날 수 있는 붕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. 소요하세요. 내가 이 공부해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. 그냥 소요하세요. 목적 없이 시작하십시오. 목적 없이 운동하시고요. 이유 없이 공부하세요. 그러면 어느 날 변한 내 모습,
지난날 물속에서 헤엄치던 조그만 물고기가 아니라 어느 날 저 푸른 창천을 날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장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. 세상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 달리 보인대요.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. 그러려면요, 경계를 부셔야 합니다. 내가 갖고 있는 내 틀을 깨야 돼요. 그래야 붕세도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,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장자가 얘기하는 초경계의 철학, 붕세의 꿈입니다. 오늘 공부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붕세가 되셨습니다.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내 이 한계를 벗어내서 공부를 통해서 더 멋진 나를 만나는 이 붕정만리의 꿈을 꾸는 아주 이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우리 다음번에는 이제 손자병법 강의를 한번 해보죠. 자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